진정한 남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이 시대 성공한 고수 3인방이 떴다. 최고의 고수가 들려주는 상상 초월 은밀한 탑시크릿 테크닉. 고수의 테크닉을 검증하는 백인의 남자들. 그들의 숨막히는 리얼 승부극이 펼쳐집니다. 멋을 살려주는 남자의 기술 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 남자의 기술 클럽이 아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빨리빨리 남자의 기술 클럽으로 오세요. 저희가 진정한 남자 사용 설명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남자의 기술 그 애매한 무대에 서 계시는 그 강의해 주시는 분들 네. 보면 질투나요 저는요. 왜? 너무 똑똑하시고 배울 점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구두가 너무 반짝이는 사람은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고달픈 인생이죠. 네. 예, 구두를 닦는 사람보다는 구두를 닦지 않는 사람. 이 프로그램은 바로 구두를 닦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와. 네, 오늘 두 번째 문을 활짝 연 남자의 기술 주제 네.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하죠. 완전. (40대) 이하 상위 1% 슈퍼리치. 그들은 누구인가? 1위 230억 달러를 소유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2위 228억 달러의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열린 세상을 꿈꾸는 최연소 억만장자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1%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뒤집은 한국의 젊은 슈퍼리치. 그들이 왔다. 완벽한 하루를 즐기고 돌아온 당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Ready for everything. 2013 All New Captiva. 대한민국 이동통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동통신의 문화를 담아 헬로 모바일을 시작합니다. CJ가 만든 컬처 모바일. 헬로 모바일. Le Club Sportif. 도시를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처음 만나는 Urban Life Vehicle. Play the City Tracks. (40대) 이하 상위 1% 슈퍼리치. 그들은 누구인가? 1위 230억 달러를 소유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2위 228억 달러의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열린 세상을 꿈꾸는 최연소 억만장자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1%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뒤집은 한국의 젊은 슈퍼리치. 그들이 왔다. 나이는 20, 30대. 자산은 10억 이상!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슈퍼리치라고 부릅니다. 네, 2013년 신개념 슈퍼리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럼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타월 회사 창업주 손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남자 박성렬.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사람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디자인한다. 한 달 평균 방문 고객 30만 명. 500여 명의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션 커머스 CEO 박성렬. 사람의 능력을 보는 눈이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금수저를 버리고 선택한 박성렬의 성공 노하우는 능력이 곧 인맥이다.
사람을 디자인하는 인맥으로 성공하기. 한마디로 말하자면 골드 인맥의 플랫폼? 가치를 높여주는 화술의 달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디자인 큐레이션 커머스 슈퍼리치 박성렬의 성공 비법이 공개됩니다. 저는 방송 출연을 지금 2번 했었거든요. 최강 엄치나 뭐 로열 패밀리 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별명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현재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디자이너가 요즘 가방의 트렌드는 이런 거다 라고 골라주고 좀 이런 것들을 하는 커머스예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에 완전 치우친 커머스죠. 2013년 올해 핫 이슈 큐레이션 커머스가 뜨고 있다. 전문가가 엄선한 상품을 골라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신개념 유통사업. 패션, 가구 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 디자인 큐레이션 커머스 사업을 시도한 박성렬 대표. 지금 한 일도 제가 어떻게 보면 인맥, 그리고 인맥을 관리하는 방법, 인맥을 모으는 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고요. 일단 할아버지가 이제 국내 굴제 S타올에 창업 주신 것도 맞고요. 왜 아버지 사업이 있으시면 그 사업을 하지, 왜 이런 걸 하냐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100억을 벌 거야, 200억을 벌 거야 라고 했었으면 좀 틀렸을 거예요, 아마. 뭐 더 쉬운 길이 훨씬 많겠죠. 그렇지만 좀 바뀌는 시대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또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뭘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그 타워를 이어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 네, 아직까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정말요? 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요?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타월은 뭐 60수, 40수 이런 거 꼼꼼히 제가. 어때요? 오늘 바로 와이프로. 네. 죄송합니다. 네. 인맥은 일단 능력이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능력을 발견을 하실 때는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무엇으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미국에서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건축이라는 것도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도 다 산업시대의 어떤 그런 전유물이지만 그거를 정보화 시대랑 어떻게든 제가 교집합을 형성시킬 수 있으면 뭔가 되게 큰 게 되겠다라는 게 제가 어디로 갈지를 제가 어렸을 때 좀 정한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코넬을 갔을 때 나무를 그려오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네. 그 수업 자체가 이제 설득을 배우는 수업이에요.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100만 원을 주고 샀을 때는 아, 난 진짜 100만 원어치 가치를 하는 엄청나게 좋은 것을 샀다라는 걸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무를 그려오라 그러면 한 3분의 1의 학생들이 전부 울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열심히 자기 나무를 그려오고 첫 수업이라서 되게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게 왜 나무냐 이렇게 하고 되게 많이 혼내시고 뛰쳐나가고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다들 이제 20살, 뭐 30살 이렇게 되셨잖아요. 뭐 공부나 이런 게 아닐지언정 자기가 잘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능력을 좀 키우고 나면요. 그때부터 주위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측근이라 그래요, 저는. 친구들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구고요. 측근은 나의 능력을 알거나 내가 그 사람 능력을 알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 측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능력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래원 씨가 계셨죠. 저 김래원 씨를 처음에 뭐 투자를 받아야겠다고 만난 게 아니거든요. 생일 파티에서 만난 되게 지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엔 제가 그냥 막 놀고 이러는 모습만 봤었겠죠. 그러다가는 잘 노네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재능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뭐 코넬을 다녔고 그다음 할 건도 열심히 했고 라는 부분을 보여주니까 아, 얘는 뭐 할 땐 하고 놀 땐 놀겠구나 라는 약간 인식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김래원 씨 만나면 뭐 하고 노시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희 둘이 영화도 보러 가고요. 낚시 같은 것도 하러 낚시. 다니고요. 네. 맛있는 것도 찾아 먹으러 다니고 술도 많이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로열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필요한 인맥들이 주변에 모여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아서 그냥. 네. 솔직히 말해서 제 인맥 쌓기에 대해서 제 장점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입시킨 거고요. 저랑 똑같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똑같이 대입시켜도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인맥을 쌓을 때는 제가 열심히 한 것들, 뭐 학교를 다닌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건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자신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내 장점이 뭔지를 알면 그 장점이 없는 사람한테 다가가게 돼 있고 그 사람도 저한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할 땐 알고 놀 땐 노는 게 장점인지 몰랐다면 저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 어필이 안 됐겠죠. 나는 돈을 진짜 잘 버는데 넌 친구가 많구나. 나는 돈을 쓸 곳이 없는데 네가 친구 많으면 네가 친구 데리고 와서 돈을 같이 쓰자 라고 한다던가 약간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저도 이제 측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측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맥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조금 어려운데 측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던가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조금씩 번차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 계기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뭐 몰랐겠죠. 모르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가 봐도 너무 아니에요. 내 측근들이랑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뭐 잘난 척을 한다거나 너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는 회피를 하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버리고 가기 시작하면 진짜 주변에는 측근밖에 안 남고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인맥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갈 때는 되게 신기한 게 사람은 전부 동물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만나기 싫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게 무의식 중에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좋아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면을 막 생각하면서 가가지고는 그 사람이랑 악수를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옷은 잘 입었지 라고 생각하고 악수를 하면 되게 신기한 게 한 50% 정도의 케이스는 그 사람이랑 친해진다던가 아니면 뭐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거를 좀 즐기게 되면 인맥은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의 능력을 가지고 측근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측근으로 또 싫어하는 사람까지 인맥으로 만들 수 있는 경지가 된다면 이제 아마 주위에 전화번호부는 한 400~500명 정도 있을 거고 그 이후 단계는 다시 또 1000명, 20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맥을 만드셨으면요. 내가 누구를 아는 것보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능력을 만들고 좀 측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측근을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인맥을 훨씬 더 퍼뜨려나가기 위해서는 소문을 퍼뜨려라 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 바람둥이라고 소문이 난다던가 아니면 되게 얘는 노는 걸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악명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 뭐 술을 안 마신 게 아니었어요. 클럽도 갔었고 다 갔었는데 거기 있는 형들이랑도 다 친해졌었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코네를 딱 들어갔을 때 제가 같이 뭐 술을 마시고 하던 분들이 야 너는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너무 잘했다 그러고 막 클럽 같은데 제 사진을 막 다 붙여주신 거예요. 얘는 맨날 보이던 애인데 얘는 코네를 갔다. 제가 코네를 갔다는 소문이 너무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반전의 기회만 자신이 제공할 수 있으면 안 좋은 소문이든 악명이든 일단 모든 소문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최강 엄치나 뭐 로열 패밀리, 미국에서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인맥은 능력이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황금 인맥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인맥이 황금 인맥은 인맥을 많이 늘려놓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술도 주고 다 할 수 없어요. 정보화 시대에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걸 알면 제가 그동안 닦아왔던 인맥 중에 이 사람을 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황금 인맥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한테 뭘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황금 인맥의 그 사람들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 인맥 중에 이렇게 사람들을 조합을 시켜서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인맥이 안 좋아질 때는 사람한테 실망했을 때거든요. 나는 예전에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왜 지금 이 사람은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 하면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거든요.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면 이웃말을 할 필요가 없고 이웃말을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다가오는 인맥이 아마도 10년 후, 15년 후까지 여러분의 인맥으로 어디를 가는 방향을 정하시든 간에 조합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렬 씨가 탐나는 인맥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쪽이 제일 부럽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뭐 스탠포드나 이런 데를 나와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에서 저희는 개발자가 없어서 죽겠는데 이제 그쪽은 넘쳐나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관리하고 계신 인맥 중에 나는 이 인맥은 정말 싫다 하는 인맥이 있으신지? 일단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저를 그냥 성렬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렬이 너무너무 괜찮아. 여기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성렬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던데 라는 정도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도 그 자리는 일단 맞춰주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다 주고요. 그런 다음에 전화가 오면 예를 들면 형님이다 라고 하면 형님 너무 죄송한데 너무 뵙고 싶은데 바빠서 그렇다고 이렇게 넘어간다던가 좀 그렇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코넬 유니버시티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네. 그럼 영어가 어느 정도 하시겠네요. 영어로 한번. So where do you see yourself 10 years from now? Well, hopefully after 10 years from now, I see myself maybe in Silicon Valley, and I want to have a really nice family with what I really want to do, and not in Korea. 진짜 잘하시죠.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청년 벤처기업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스티브 잡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리치 김현진. 멀리 보시는 것 같고 추진력인 것 같아요. 추진력. 한 해 강의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1억. 벤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롤 모델. 성공의 열쇠는 자신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진이 말하는 슈퍼리치 성공 테크닉,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저 사람 과연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라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원 70명, 국내 직원 28명으로 이루어진 주로 호주랑 뉴질랜드랑 덴마크에서 구글 스트리트 뷰라는 길거리 사진 보여주는 서비스랑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를 저희가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검색업체를 상대로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민 김현진.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진출에 성공. 기존의 거리 정보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매장 내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연의 주제는 B급 남자 이야기예요. B급? 그렇죠, B급. 이렇게 잘 나가시는데 B급이라고. 제가 알고 보면 상당한 B급입니다. B급이세요? 네. 저희 B컵이에요. B컵이에요. 정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과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자란 사람일까? 아니면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희 우리 MC이신 박은지 씨랑 곽현아 씨는 스스로를 A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B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은 A급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수술은 A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잘 됐죠. 자연스럽게. 현진 씨가 B급을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A급 하면은 뭔가 다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저 B급 할래요. 이 B급 이야기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B급에 대한 정의. 지금 언뜻 저를 보시기에는 쟤는 CEO고 벤처회사 사장이고 심지어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도 호주에서 다녔거든요. 언뜻 보면 집에 돈도 좀 있고 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알맹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복한 집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니 야, 유학 가라. 오늘 밤 비행기 8시 비행기다. 호주로 유학을 가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통 유학을 가면 미국에 가서 부자 동네에서 열심히 용돈 받아서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호주로 유학을 간 친구들은요, 집에 돈이 없거나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호주로 유학을 온다 라고 할 정도의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부터도 B급으로 간 거죠. 보통은 유학생들이 집에서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을 생활비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도착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큰일 났다. 돈을 못 보내주겠다. 이제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뭘 선택하나요? 한국에 와서 검정고시를 보든가 아니면 거기서 네가 알아서 돈 벌어 살아라.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죠.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도 나르고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도 구워서 팔고 별의별 아르바이트 다 했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이 바뀐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파티 플래너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리더로 50명의 스텝을 들고 게스트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 게스트 누구야?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게스트로 한국의 대통령이 오셨어요. 경호원인데 막 가가지고 뭐 이민 왔나? 그러면 유학생입니다. 뭐 이러면 자랑스럽고 그러면 하하하 먼저 자랑스러워하고.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일하던 50명의 호주 친구들, 스태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느낌이 어때?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 what? So what? 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베트남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말레이시아의 수상이나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그때 호주 친구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망의 대상인 A급 국가가 아니라 B급 국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왠지 그 애국심이 막 생긴 거죠. 이렇게 B급으로 알려져 있다면 나도 한국에 가서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겠다. 내가 A급 국가의 한 기업인이 되겠다 하고 딱 왔어요. 근데 이게 웬걸. 22살 때 딱 와보니까요. 제가 B급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학교 어디 나왔는데 이 질문이 처음 나오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스탠포드나 하버드를 나왔으면 되게 멋있게 하버드 나왔어요 이러면 일단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제가 와서 호주예요. 시드니 공과대학교 졸업도 아니고 중퇴입니다. 이러면 야, 그게 뭐야? 뭐 한국은 서울대가 짱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반년 동안 고민했어요. 수능을 보고 서울대에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A급 사람들을 찾자. 인터넷 검색창을 막 뒤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장님들을 막 찾았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도 있었고 전지현 씨를 키우신 사이더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이 사장님들한테 저를 좀 키워달라고 종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쓰려고 하다가 왠지 이메일은 그런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요. 믿지도 않고 스팸 처리하고 이럴 것 같아서 1,800원짜리 핑크색 편지지를 샀어요. 한지로 만들어진. 불에 잘 타지도 않고 물에 잘 젖지도 않대요. 누구누구 사장님, 저는 어떤 사람이고 호주에서 뭘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이러는데 B급 인생으로 살아온 저의 극복기를 상세하게 썼어요. 이걸 그냥 우편으로 보내면 비서가 또 낚아챌 것 같은 거예요. 귀찮은 편지잖아요. 이만한 박스에다가 편지를 통통만 넣습니다. 그다음에 5명의 사장님한테 택배로 보냈어요. 그러면 비서가 제품인 줄 알고 안 뜯어보겠죠. 그래서 2명의 사장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디예요? 넥슨이라는 회사의 김정주 창업자라는 분하고요. 그때 당시 사이더스라는 회사의 정운탁 사장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만나자. 를 만나서 제 얘기를 막 했어요. 저는 이렇게 B급이고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살았고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넥슨에서 야, 너 우리 회사 다녀볼래? 해서 넥슨이라는 조직이 들어갑니다. 딱 가서 A급 인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좀 위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넥슨이라는 회사에 그때 가니까 전부 대한민국 A+ 인재들만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서울대 출신도 있고 왜 이렇게 학벌들이 다 좋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벽 없이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되게 간단했습니다. 저를 낮추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이름 없는 대학 나온 김현진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 안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유명했냐면 이름 못하는데 성격 좋은 애. 저의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1년 안에 이 안에서 나만의 10명을 모은다. 그리고 나만의 A급 인재 10명을 모아서 사표를 쓰고 이들과 함께 회사에 차린다. 그래서 그 계획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월 23일 날 9명을 꼬셔서 본진이죠. 본진 마당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사표 쓰고 나갑시다, 나랑. 해서 9명 사표를 일괄 쓰게 하고 게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벤처 사업도 그렇고 세상을 사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제가 A급이지언정 한 사람이 무언가를 잘 해나간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많이 모아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다 보면 궤도에 오르잖아요. 한번 굉장히 큰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A급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저 이런 아이템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성공할까요? 야, 그거 안 돼. 돌려보냈어요. 그분들 2년 뒤에 1,500억을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뭐예요?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예요. 예. 그 회사는 10명 미만의 분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직원 1,000명이 된 기업이 됐어요. 3년 만에요. 어쩌면 제가 그때 스스로 B급에서 A급이 됐다고 거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재를 뽑을 때 반드시 A급 인재를 뽑아야 된다. 왜?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데려온다. 하지만 B급 인재를 뽑으면 B급 인재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C급 인재를 데려온대요. 그럼 회사가 진흙탕이 된다. 내가 지금 B급이냐 아니냐, C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학력이나 능력보다 그 사람의 스토리를 봤어요. 요즘 어디 가나 스토리가 이슈래요.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 바로 밑에 친여동생이 뇌종양 말기로 쓰러졌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졌지? 근데 제가 사업을 쭉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그걸 스토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삶의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서 내공이 되고 사람들이 항상 저의 스토리에 더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토리가 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아, 있죠. 스토리가 안 통한다는 거는 상대가 나와 공감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아름답게만 보진 않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한테는 야, 너 정말 드라마같이 살았구나. 너 진짜 멋있다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콧방귀 끼는 무슨 뭐 자기가 드라마 주인공이야?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나의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고 그거에 너무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알아주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 통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도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걸 뛰어넘었느냐를 되게 많이 지켜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부사장은요. 제가 뭐라 물어봤냐면 야, 너는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왜 나왔냐?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권자 35만 원 받고 그것만 받고 자라셔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의 스토리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는 회사를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고생 끝에 지금도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현진이 형이에요. 저는 그냥 오늘부터 형이라고 부를래요. 저 오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창업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우리의 그 애티튜드를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3년 이상 버티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러실 거면 그냥 동네에다가 커피숍 차리시는 게 납니다. 난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열심히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 그러면 자영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난 기업가가 되고 싶다. 장사와 기업의 차이는요. 장사는 물건을 파는 거고요. 기업가는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과 꿈을 키우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비전을 키우면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잠들 때 내가 세상을 바꿨어. 그런 명확한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뜰 것 같은 벤처 종목이 있다면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영원 불변의 게임 사업.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시죠? 예, 이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불변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불변의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업군은 아마 2014년 제일 핫할 것 같은데요. 배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배달 사업?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피자도 주문할 수 있고 우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배달 음식 전문점도 전단지 대신에 볼 수도 있고 2013년에
여러 가지 메신저로도 연동이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핫해질 것 같습니다. 괜찮다, 진짜. 이거 알짜 정보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만 알기로. 우리만 알기로. 근데 여기 오늘 다 계시는 분들 아는데. 오늘 방송 본 분들만 알기로. 네. B급이면 좀 선천적으로 항상 겪어야 되는 게 좌절감이거든요. 네. 그 좌절감을 극복을 해야 올라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좋은 경험이나 질문이다. 사랑을 하세요. 어? 네, 연애를 하십시오.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나는 A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연애를 하는 거고 나와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결도 똑같습니다. 나를 믿어. 우린 비록 라면을 먹지만 10년 뒤에 구글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애인의 마음을 얻는 것과 똑같죠. 어떤 여자의 마음을.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D급과 A급의 경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되게 또 예리하신.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사실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B급이냐 C급이냐 A급이냐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B급이라 함은 내가 뭔가 넘어섰을 때 또 다른 A가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제가 끊임없이 갈구하고자 하는 그 선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힙합 그룹 멤버에서 주얼리 디자이너로 변신. 올해 패션 주얼리계에 떠오르는 신의 핫 슈퍼리치 이현우. 비즈니스의 관건은 집중과 집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노점상에서 시작. 세계를 휘어잡는 CEO로 성공. 핫피플들이 선정한 최고의 주얼리 디자이너. 사업가로서의 기질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스마트하고 또 매력 있으니까 그 사업하는데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공하고 싶으면 자신을 먼저 스타일링 하십시오. 이 길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하루 매출이 한 시즌당 2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400개 매장이 훨씬 넘거든요, 전국에. 러시아 세일즈가 되고 뉴욕 세일즈가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고등학교 때 춤을 췄었고요. 뭐 했어요? 그럼 예전에 피플크루라는 팀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선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피플크루 시작했을 때 진짜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까지 피플크루 하다가 SM 쪽으로 넘어가면서 브라이언 씨 플라이 투 스카이 하고 그 다음에 1집 때 이거 하실 때 또 연관이 돼 하고 있어. 그때 안무 짜셨어요? 예. 아 누군지 알아요. 기억나요? 예 머리 그때 지금 머리 너무 스타일 바뀌어갖고 예, 못 알아봤어요. 스타일 다 피플크루라는 팀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방송에서 쓰러지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더 이상 춤을 추면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온다는 얘기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좌절을 했죠. 좌절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여행으로 갔던 거죠. 안티오프라는 도시거든요, 거기가. 되게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그 안에서 로열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어요. 왕립학교가. 유럽에서 가장 핫한 6명의 디자이너가 다 거기로 나왔어요. 진학생들 한번 보면 알겠지만 1학년 때 70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딱 8명이 졸업을 해요. 그 학교 졸업쇼에 가면 정말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보고 계시고 뭐 칼라버벨트 아저씨도 막 부채 들고 오시고 뭐 매년 탐포드라는 그 구찌 디자이너 있죠. 그분도 매년 오셨고 그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컸어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미국을 이제 가게 된 건데 뉴욕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3년 만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중간에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사채까지 끌어서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됐어요. 이자도 갚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돈이 저희가 갚을 돈이 어마어마하고 많았기 때문에 이 길바닥에서 장사꾼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랑 자판을 두고서 단속 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속이 있으니까 일단 그때는 근데 일부러 저녁 7시쯤에 불 하나 켜놓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좀 창피하더라고요, 많이. 자기 자신이 정말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자기가 창피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그만큼 더 창피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맞아. 나는 잃을 거 없어요. 벼락국수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여기서 더 열심히 어떻게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이미 빛은 맞는데.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강남 페스티벌이라고 왜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여기 가로수길이랑 청담동 뭐 도산공원 골목을 막아서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그 플리마켓을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하루 매출이. 그날 딱 하루 매출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팔았는데 25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길바닥에서 다 배웠어요. 첫 번째로 손님을 애인같이 대했어요. 예. 남자 손님 오면 제가 게이가 돼야 돼요. 게이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 손님들과 똑같은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보고 있을 때 항상 손님과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수그리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들던지 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터치를 하는 거죠. 약간 작업의 기술과 약간 비슷한데. 스킨십.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님이 이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기요 잠깐 이거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면은 이거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가세요. 여기에 비즈니스 스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 같은 악수를 하고 나면 그 손님과의 거리감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옷은 입어봐야지 그 사람이 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더 사고 싶고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좀 해주세요. 그래요? 어떤 거? 네. 그래 해봐야겠네.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손님한테 대하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뭐야?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드리블 거는 사람한테는 다가가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을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사는 절대 안 삽니다. 자, 포인트는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로 이걸 들었다는 얘기는 이걸 마음에 들어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뭐야 구경하자. 이거 이쁘다. 그거? 안녕하세요. 손님은 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직접 채워주는 거죠. 이거 이쁘다. 이쁘죠? 진짜? 되게 특이하지? 모르겠는데.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쵸? 예. 얼굴도 이쁘신데 진짜 이거 너무 이쁘시네. 이렇게 말을 너무 예쁘다. 칭찬이 최고예요. 그리고 계산은요, 저 브라이언 오빠가 할게요. 예. I can't speak Korean. Sorry. I don't know what's going on. 괜찮다.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진열대 때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사람들이 다 그냥 스택포 깔고서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손님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는 둘째치고 가격이 싸서 사는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손님들이 허리를 굽혀서 본단 말이에요. 이 굽히는 게 너무 굽어지면은 또 안 되고요. 너무 위로 가도 또 안 돼요. 한 요 정도가 딱 좋거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낮으면은 플라스틱 테이블 벽돌 쌓아서 올리고요. 높이를 항상 해놨고요. 그리고 팔찌나 목걸이를 깔아놨을 때 빈 공간을 남겨주면 훨씬 상품이 고급스러워지고 되게 사람들의 집중도가 간단 말이에요. 팔찌를 쫙 나열해버리면은 사람들의 집중도가 분산이 돼요. 아무리 이쁜 것이 같이 있어도 같은 검정색 이렇게 놔둬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같이 이렇게 놔두는 거죠. 가로수길 메인 거리에 사람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제 손님인 거예요. 말로써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어필하는 방법을 워렌 버핏이 영어를 쓰는데 딱 3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다예요.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단어 초이스를 하세요. 그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강력한 단어는 가장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그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손님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은 손님들은 더 친근감이 더 들죠. 저희 어머니 철학도 그렇고 저희 철학도 그렇고 저희는 뭐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DC를 해주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공유진 씨가 오신 거예요. 그 공유진 씨가 오시고 나서 몇 개를 이렇게 주면서 사시는 거였는데 근데 그분은 그게 되게 보기가 좋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공유진 씨는 오시면서 영화배우 남자분 있잖아요. 유승범 씨. 예, 그렇죠. 이승범 씨가 또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승범. 네, 황정음 씨, 네, 투애니원 분들도 오시고 연예인들이 그냥 와서 사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욕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걸 이제 회사를 하나씩 찾아가게 됐어요. 맨 처음에 찾아갔던 회사가 모직을 가게 됐는데 모직에서 나오는 세컨즈라는 브랜드가 이제 막 준비 단계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약간 대량 생산, 대량 양산을 해서 우리 디자인을 갖다 대량 양산해서 팔아보자. 그래서 그걸 갔는데 아쉽게도 안 되게 됐죠. 하게 되면 재미없죠. 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노점에서 또 전무님이 제가 이만큼 나오신 분인데 오시더니 괜찮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 미팅을 잡아서 미팅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대기업과 일하는 게 약간 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팀장급, 부장급 뭐 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이현우 씨의 이름을 지워버립시다. 왜냐면 라는 브랜드는 일단은 길에서 시작을 했었고 좀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싸고 가격도 좀 깎아봅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려고 하는 찰나에 물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차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처음 이제 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시즌당 저희가 받는 게 2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체 브랜드를 맡게 됐어요. 네. 전체 브랜드라고 하면 여자 것까지 합해서는 400개 매장이 훨씬 넘거든요, 전국에. 이제 그러고 있는 찰나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만드는 거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장면은 최범석 디자이너 우프를 딱 다시는 거예요. 현우야, 나 지금 급한데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라. 전화를 했더니 아, 네가 지금 액세서리를 사업을 하고 있구나. 네가 디자인하는 거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제 샘플 좀 갖고 한번 와봐라. 최범석 디자이너와 미팅을 하게 됐어요. 한 디자인은 이건 정말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인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디자인이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도중에 그 채로 들고 갔어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13년 SES를 9월 달에 이제 패션위크에 맞춰서 들어가서 하는데 나랑 같이 쇼를 한번 하지 않겠니? 그래서 최문석 씨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반응이 너무 좋았나 봐요. 갑자기 새벽에 저 자고 일어났는데 최문석 씨가 전화 와가지고 야, 지금 뉴욕에서 네 팔찌가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지금 프라이스 리스트를 도매가 있잖아요. 홀세일 프라이스를 지금 넣어서 인보이스 같은 거 날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러시아 세일즈가 되고 뉴욕 세일즈가 된 계기가 된 거거든요. 현우를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번에 주얼리 하면서 모든 부분에 안 놓치고 가려고 하고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고 패션 쪽은 열정 없으면 살아남기 되게 힘든데 열정이 되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꼬꼬라져도 잃을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요. 비록 시장은 작았지만 내년에는 해외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하기로 했어요. 뉴욕에 이제 메인 오피스를 세우고 LA 할리우드에다 매장을 차리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항상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절벽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정말 이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각오로 사람들한테 데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된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슈퍼 리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분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뒤흔들어놨던 그 주인공은 누가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박성열 씨입니다. 황금 인맥은 없습니다. 자신의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내 장점이 뭔지를 알면 제가 알고 보면 상당한 B급입니다. 내가 뭔가 넘어섰을 때 또 다른 A가 내 앞에 있는 거죠. 손님을 애인같이 됐어요. 남자 손님 오면 제가 게이가 돼야 돼요. 빈 공간을 남겨주면 사람들의 집중도가 간단 말이에요. 내가 될 거야. 일로 쓰세요, 이제. 결과는 김현진 씨가 선택이 되셨습니다.
때는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우, 너무 기분 좋고요. 네. 오늘 뭐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또 좋은 에너지 받아가고요. 네. 또 즐거운 기억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최고가 되는 남자의 기술을 공개해 주신 세 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최고의 남자가 되신 김현진 씨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칵테일을 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품격과 멋을 살려주는 남자의 기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테크닉 마음에 드세요? 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새로워진 테크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싸워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나는 싸움 좀 한다. 싸움에서 이기고 싶으세요? 싸움을 잘할 수 있느냐.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요, 출중한 외모를 가진 몸매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적에 아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작업 중이에요. 저도 변태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본인의 몸을 지키는 방법. 사귀자고 한다고요? X